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전선에서 패퇴하고 있는 젤렌스키 정권은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강제 징집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키예프, 르보프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라다 의원 알렉산드르 페디엔코는 이제 정신질환자, 청각장애자, HIV, 결핵보균자도 강제 징집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산기업체 직원들도 강제 징집 대상이 되자 해당 기업들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장 해고를 한 뒤 집에 돌려보내고 있다고 페디엔코는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망명한 우크라이나 언론인 디아나 판첸코도 사태 심각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이 젤렌스키에게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하도록 허가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판첸코는 그러한 조치가 사태를 에스컬레이션 시킬 것이고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결정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인의 90%가 전선에 강제로 보내지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납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젤렌스키가 그들을 강제로 전쟁에 밀어넣고 있으며 바이든이 이를 돕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권력 욕심에 전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젤렌스키는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자국민을 납치해 계속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가운데는 이런 젤렌스키를 영웅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언론개혁을 외치는 머리가 허연 퇴직 언론이라는 사람이 젤렌스키의 애국심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좌우를 떠나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하는 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담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조 바이든은 열대우림을 배경으로 기후보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에이테킴스 사용 허가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에게 있어 페루 에이펙과 브라질 G20 참석은 사실상 졸업여행이었습니다. 이제 곧 떠날 사람이 분쟁을 극도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킴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릅니다. 러시아는 에이테킴스를 이미 요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영토에 대한 직접 타격을 승인한 만큼 그 휘발성은 대단합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 러시아를 극도로 자극해 본격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민주당은 기업령을 선포해 트럼프에게 대권을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워싱턴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미국의 군사안 복합체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이 모스크바에 대해 제기하고 대부분의 서방 파트너가 도입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경쟁 공급사로서 사실상 배제되는 바람에 미국의 수출 수익이 증가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미국의 대유럽 석유 공급은 2배, LNG 선적은 거의 3배로 늘었으며 비료 수출은 거의 제로에서 66만 6천 톤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원자재와 광물의 개발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서방 후원자들에게 제안한 승리 계획에 그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잠재적인 사업거래 제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미국의 투자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모두 백악관 주인이 바뀐 뒤에도 워싱턴이 키예프와 계속 협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의도된 것입니다. 메드베제프는 양키스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거래함으로써 전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광대 독점적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돈바스와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이전 우크라이나 영토를 반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키예프가 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런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토요일 이른 아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와 군사 장비 공장을 폭격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미국 투자의 실질적 결과는 폭격받은 키예프 인프라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아울러 트럼프 당선자가 모스크바의 이익과 상반되는 미국의 비즈니스적 이익을 감안할 때 키예프와의 협상에서 러시아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